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0일 수요일 우리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부 등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세기는 300명 이상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여객기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기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신속대응팀도 현지 시간 8일 미국 애틀란타에 먼저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 귀국합니다. 정부는 한미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원이 자진 출국을 택할지는 개인별로 의사를 확인 중입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 면담을 진행한 인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구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관련 언급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귀국할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관계부처에는 모두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상황을 세심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신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AI 산업과 관련해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장롱 속 금반지를 모아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인공지능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논란 사례는 불공정의 대명사라 지적하고 공정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노조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인 만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조정위원장인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언론중재위 감사를 지낸 30년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입니다.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주요 건축정책을 심의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애 국회의원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화에서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해 인사수석 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신임 인사수석에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는데 대통령실은 조 내정자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과 인재채용국장, 인사처 차장 등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여가부 기조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채원 전 경희대 특임교수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에 김용석 의정부 도시공사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49개국 대상으로 주요 교육지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전 단계에 국내 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5.6%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수치이자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만 달러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24.9% 증가했습니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저출산 문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교육 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만 25세 이상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놓고 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70.6%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다만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고용률은 76.1%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도 OECD 평균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 추세이나 OECD 전체보단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게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오는 12월 번역본을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KDI는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비 부진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로 7월에 이어 9월에도 비슷한 평가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전산업 생산은 7월 기준 1.9%로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생산이 14.2% 감소하며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2.1%, 도소매업 5.8% 등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반도체업 20.5%, 광공업 생산도 5%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반도체가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악화된 통상 여건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습니다. 8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로 전월보다 낮은 1.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으로 반도체가 32.8%, 자동차 13.6% 등 호조세를 이어갔고 그 외 모든 품목은 마이너스 3%를 보였습니다. 전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1% 줄었고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후 반전되고 있는 만큼 정책 역량을 집중해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KDI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은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일시적인 휴대전화료 인하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1.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물가 흐름이 앞으로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설문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 중소기업 약 63%가 미 상호관세 시행 이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영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바이오의 가격 인하 요구, 수출 계약 감소 지연, 취소 이런
경영 피해와 실제로 경영 피해로 이어지는 응답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 정책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마련된 점검회의. 중소기업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 필요성 등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다변화 특례 보증 규모를 5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수출 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 한도를 10억 원까지 늘립니다. 수출 바우처 규모는 4,200억 원까지 확대되며 내년에는 105억 원 규모의 K수출 물류 바우처가 새로 마련됩니다. 또 주력 수출 품목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내년 미국 내 화장품 물류센터 2곳 신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 수출 다각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 시장이 보다 다변화되고 온라인 수출과 해외 조달 시장 진출 활성화 등 수출 방식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보호장치도 마련됩니다. 관세 부담을 협력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세 여파로 거래 중단된 기업에는 사업전환 우선 승인과 융자 심사 간소화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SK텔레콤에 이어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에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게시물을 저희가 탐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구매하는 게시물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탐지한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매매 근절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함께 상습매매자 단속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열리는 지역축제 누리집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살펴봅니다. 짧은 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제 운영기관에 안전한 누리집 운영을 위한 자가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직접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일반 이용자 역시 누리집에 글을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작성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글로 작성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종목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지난달 기준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232조 원으로 2020년보다 4.5배가량 늘었습니다. 상장 종목 수도 1,016개로 2002년 첫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넘었습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시장 변동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 상품도 즉시 거래할 수 있어 상품 특성과 투자 위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투자 원금 대비해서 은행 예금 이자처럼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오해가 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ETF라는 게 지수를 추종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지수의 등락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균형적으로 봐주십사. 특히 분배형 ETF로 받는 분배금은 월세 같은 고정 수익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배율이 높다고 손해가 없는 상품인 건 아니라며 기준 가격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배금은 새로운 수익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자산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기준 가격이 낮아집니다. 분배금을 받더라도 기준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더 크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ETF 장기 투자 때 투자 비용을 확인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투자 비용은 운용과 판매, 신탁 보수에 펀드 운용에 드는 비용을 더한 합성 총 보수를 봐야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속 추천과 광고를 맹신해선 안 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 설명서와 위험 등을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서는 트럭 한 대. 문이 열리자 냉장 냉동식품과 갖가지 생필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유모차부터 자가용까지 끌고 나온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서 담아봅니다. 삼겹살도 사고, 우유도 필요해가 사러 왔고, 식용유, 계란 이렇게 샀어요. 그동안 이동 판매업자는 관련 규정상 포장육과 달걀을 판매할 수 없었는데 올해 8월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품목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 없는 품목은 전화로 주문하면 다음 방문 때 집으로 배달해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에게는 지자체 복지 직원이 찾아가 구매를 돕습니다. 계란도 몇 개 없고 필요한 게 조금 있네. 슈퍼타이도 없고 그죠? 그런 거 사러 갑시다. 네. 찾아가는 장터 차량은 매주 2번 지역을 찾아와 인근 마을을 순회합니다. 결제는 현금과 카드 외에 지역 화폐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식재료와 생활용품조차 살 곳이 마땅찮던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여기서 걸어서 1시간 40분 넘게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내에 장 볼 곳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 3만 7천여 개 행정리 중 식료품점이 지역 밖에 있는 경우는 73.5%, 약 10곳 중 7곳은 장을 보려면 차를 타고 이웃 동네로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자체, 농협과 협력해 현재 전국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안으로 실시 지역을 9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랑 지자체, 농협 등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가 협업해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이동 쟁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료품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농어촌, 찾아가는 이동 장터가 단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기기를 착용한 채 다리를 움직여봅니다. 기기에 장착된 센서가 보행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무릎 웨어러블 로봇 에어니. 웨어러블 로봇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현장 근로자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어니의 무게는 1.1kg으로 세계 최경량 수준입니다. 무게가 가볍다 보니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피로와 압박이 덜합니다. 장치 무게가 줄었음에도 보행 지원 성능은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과 다리를 뻗는 순간을 센서가 감지해 정확한 시점에 무릎 움직임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걷는 데 들어가는 무릎 힘을 40% 정도 보조합니다. 즉, 걸을 때 에너지 소모와 근육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착용법이 간단해 타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기, 센서,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통합돼 탈부착도 용이합니다. 연구진은 안전성과 안정성을 더욱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무릎뿐 아니라 고관절이나 발목도 동시에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